150페이지. 자요, 페이지요, 150페이지요. 여러분 보면 그 계약의 종류라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나요? 자, 지금 그걸 보셔요. 150페이지요. 정원 계약의 의, 그래가지고 계약 일반,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 쭉 밑에 지금 전형 계약의 종류 쭉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의 종류,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지 지금부터 우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계약은요, 총에서 모두 몇 가지가 되냐? 15가지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15가지 계약을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계약은 공인노무사라든가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법원 행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런 시험에서는 이걸 다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15가지 계약 중에 딱 3가지만 하는 거예요.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여기서요, 유상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유상이라는 것은 뭐냐? 유상은요, 서로가요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매매계약을 하죠. 매매계약을 하면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 대가로 뭘 받죠? 매매 대금을 받죠. 의리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죠. 그 대가로 뭘 받죠? 등기를 받죠. 이걸 대가성이 있죠. 이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상계약이죠. 자, 무상계약은 뭐죠? 무상은요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볼까요? 갑일한테요 공짜로 이걸 준다고 그래요. 갑일한테 준대 공짜로요. 그러면 갑은 줄 의무가 있지만 을은 나한테 뭐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걸 하나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요 고맙다고요 자기가 나한테 귤을 하나 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주는 대가로 귤을 준 게 아니잖아. 가격이. 알겠죠? 자기 고맙다고 준 거잖아요. 서로 주고받기는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냐? 무상계약은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대차가 뭐냐면요, 사용대차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는데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친구한테요 볼펜 하나 빌리죠. 쓰고 학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죠.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다 썼는데요 500원만. 그러면 이제 그 인간하고 나하고는요 인간관계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보통 보다 공짜죠. 그래서 그걸 무상으로 쓴 거를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상이죠. 자, 유상에는 뭐가 있다? 매매 계약이 가장 대표. 매매예요. 매매 주고받죠. 매매 또 뭐가 있어? 교환. 그다음에 뭐가 있다? 우리가 이 매매에 뭐가 있냐? 매매 안에 뭐가 되냐? 환매가 들어있어. 환매. 그래서 우리가 환매는 따로 법에 계약의 종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매 속에 환매가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교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임대차. 그다음에 도급. 그다음에 고용계약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상계약은요. 유상계약은 나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에요. 쌍무. 쌍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죠. 매매계약은 뭘까요? 그럼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등기를 할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계약은 하나인데 쌍방이 지금 뭐라고 했다? 의무를 부담하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 쌍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여는 어때요? 증여는 증여자만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한 사람만 의무가 있죠. 한 사람은 그것을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계약은 뭐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자, 그럼요 읽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시작.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가 하나 있어. 고춧가루가 뭐가 있다? 현상광고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이 현상광고는요 유상이면서 쌍무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옛날에 신창원이가 탈옥을 했잖아요. 신창원이를 신고해서 체포하면은 5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서 체포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해서 체포하는 대가로 뭘 받아요? 5천을 받는 거죠. 대가로, 대가성. 서로 뭐다? 그걸 유상이죠. 나는요 신창원이를 보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나는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신차원이를 또 대단하게 본 사람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때 또 신차원이 입고 다녔던 티셔츠가 또 나티브하게 팔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신고해서 체포하면 국가는 무조건 5천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편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거예요. 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5천 준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유상 편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 이제 우리가 현상 광고가 없다고 봐. 현상 광고가 없다. 그러면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됐죠? 지금부터 눈만 돌리면 돼요. 알겠죠? 자, 현상 광고가 있으니까 유상은 편무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 없으면 100%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이 100%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편무이면서 뭐가 있다? 유상이란 것이 있다. 누구다 그놈이? 현상 광고다. 이번에 지금 2주 전에 시험 본 변리사 시험에서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 현상 광고는 지금 계약이에요. 계약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죠. 거기 시험에 뭐라 했다? 현상 광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왜? 우리가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현상 광고는 어디에 속한다? 계약이다. 우리 지금 계약 배우고 있죠. 지금 계약이니까 합의에 의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뭐다? 편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현상 광고 없다고 봐.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현상 광고가 있으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상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고. 알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써 암기하면 언제나 헷갈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라고. 그림으로 암기하라고. 그림을 암기하라고. 알겠죠? 그림을 암기하면 지금은 처음에는 안 돼도 자꾸 그림을 보면서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대체 안 된다. 그러면요, 현상 광고는 뭐라고? 유상 편무다. 현상 광고는 뭐라고? 유상 편무다. 하나만 알면 되죠. 그럼 유상 편무니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편무가 있으니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유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기에 유상 편무는 뭐라고? 현상 광고다. 다시 뭐라고? 유상 편무는 뭐라고? 현상 광고다. 이렇게. 쌍무계약에 있는 게 뭐가 있어? 쌍무계약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 있죠. 동시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 있어. 이것은 쌍무계약.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자,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우리가 전번 시간 배웠죠. 청약에 대해서 뭐만 하면 승낙만 하면 그걸 무슨 계약을 한다? 낙성계약이죠.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낙성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의 그런 반대가 뭐죠?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승낙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물건을 요구한다. 물건을 요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은 뭐냐? 물건은 뭐가냐면 이것을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에요. 여기에서 현상 광고 봐봐. 우리가 현상 광고하면 어떻게 돼요? 신청원이 신고하면은 5천만 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5천만 원. 알겠죠? 현상 광고. 대물 변제가 뭐예요? 우리가 돈 빌렸으면 1,000만 원을 빌렸으면 1,0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런데 1,000만 원 빌려가지고 대신 다른 물건으로 줘. 자기 중고자동차로 준다 이 말이죠. 1,00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로 대신 돈을 갚아. 대물 변제다. 계약금 계약이다. 보증금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현대계보 이렇게 현대계보 이렇게 현상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이렇게 다시 뭐라고?
현, 대, 계, 보. 무슨 계약이라고 네 가지가? 요물. 요물 계약은 현, 대, 계, 보.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럼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줘야 되죠, 물건으로.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분료식 계약이에요. 분료식 계약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계약은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잖아요. 분료식인데요. 여기 뭐라 돼 있죠? 요식 있죠. 요식행위가 있죠. 요식. 요식은 뭐다? 특별 성립 요건이죠. 그럼 특별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요? 혼인. 혼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신고. 그 다음에 법인은 전관을 작성해야죠. 전관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유언은 몇 가지 방식이다? 5가지 방식이 있고요. 어음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란다? 이것을 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요식행위, 요식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않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요식은 뭐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혼인을 했는데 혼인 결혼식은 다 했는데 뭐는 안 했어? 혼인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부부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뭐니까?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립 요건.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됐죠? 자요. 유상 쌍무 무상 편무다. 다시 뭐라고? 유상 쌍무 무상 편무. 됐나요 지금? 그래서 그럼요 유상 계약이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에다가 우리는 뭘 쓰냐? 매매에다가요 이런 거 써요. 매매에다가 매매 대금이 있죠. 매매 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계약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책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매매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해? 매매 읽어봐. 매매는 어떻게 했냐? 유상이 현상광고 빼면은 무조건 유상은 쌍무고 무상은 편무예요. 현상광고 빼면. 그럼 어떻게 읽냐? 증여계약은 어떻게 읽어요? 무상편무, 낙성분료식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대서 어떻게 읽어? 무상편무, 낙성.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표가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요?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매매계약은 뭐예요? 매매계약은 뭐예요? 유상, 쌍무, 낙성분료식. 증여는요? 아니 교환은요? 유상, 쌍무, 낙성분료식. 아무로서 낙성분료식이라니까요. 여기 임대차는요? 유상, 쌍무, 낙성분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쌍무 계약에는 다 동시한배권하고 위험부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유상 계약에는 다 뭐가 있어? 동시한배권과 위험부담이 다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매매 계약에는 매매 대금에 관한 것, 계약금, 해제권,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교환계약 봐봐. 교환에 보면은 보충금이라는 거죠. 보충금이요. 교환에 보면 교환도 뭐냐? 다 계약금, 해제권, 담보책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차, 이런 임대차 월세 계약하죠. 이런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줘야 안 줘요? 아니 계약금 줘야 안 줘요? 계약금? 임대차 월세 계약할 때 계약금 줘 안 줘? 여러분 임대차 계약 안 해봤어요? 민법을 공부하려면 별짓 다 해봐야 돼. 알겠죠? 임대도 해보고 전세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알겠죠? 사기도 당하지 말고 알겠죠? 당한다 그러면 안 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요. 전문가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이죠. 그럼 보증금 5천에 대해서 10%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 안 걸어? 걸잖아.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임대차에도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서 사람들이요 계약금은 매매에 있는데 다 찍는단 말이죠. 매매에 있다고. 응?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에 있다? 교환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도급에 다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공사를 맡기죠. 도급이 뭐예요? 물건 좀 만들어 달라고 공사 맡기잖아요. 공사가 얼마다? 10억짜리 공사예요. 아 그러면 공사해가지고 계약금으로 일정한 얼마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다 계약금 다 건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시면 지금부터요 한번 봐요. 자 계약의 의의와 종류죠. 자 유상계약은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급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쌍무계약은요 동시함유권하고 이혼부담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틀렸네요. 유상이요. 유상. 무상이 아니고 유상 아니고 무상이에요. 무상. 오른쪽이요. 무상. 오른쪽에 무상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무상. 무상은 뭐가 있죠? 사용대차하고 증여. 사용대차와 증여. 무상. 쌍무 아니에요. 편무. 이거 뭐 고치면서 뭐 잘못됐나 봐요. 쌍무 아니고 밑에 편무예요. 알겠죠? 유상 쌍무, 무상 편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오른쪽에다가 무상 편무라고 고쳤어요. 고쳤었어요? 자, 그럼 그 봐요. 오른쪽 그림 봐봐요. 1번.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 광고는 유상보다 편무죠. 쌍무는 그러나 언제나 유상이다.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이다. 하지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쌍무계약에만 뭐가 있다? 동시행 항변권과 뭐가 있어? 위험 부담이 있다. 그래서 동시함유권과 위험 부담이 어디에 있다? 쌍무계약에 있다.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요. 계약 일반이라고 되어 있나요? 계약 일반 되어 있어요? 자, 주된 계약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어요? 종된 계약이 있죠. 그 종된 계약에는요,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하고 환매 특약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계약은 다 주된 계약인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종된 계약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환매 특약. 봐봐. 자, 계약금 계약 봐봐요.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줘줘. 그런데 둘이 계약이 깨졌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됐단 말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약금 계약, 이 사람 둘이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안 줘. 그렇다 해서 주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정해서 채구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거지.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안 준다고 해서 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원칙적으로. 그런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 나는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이 계약을 반드시 나는 체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인정된다면 계약금 계약이 없으면 계약금 계약도 해지하고 동시에 주된 계약도 해지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과 을이 이 건물을 10억 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6천밖에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고 주된 계약은 뭐다?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된 계약이 문제있다고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역대급으로 해가지고요, 뭐 인기가 제일 없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 보면요, 그분 지금 아직 임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죠. 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이 아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H공사니 뭐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된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끝나잖아요?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아래 것들이 잘해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죠. 주된 계약이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종된 계약, 밑에 있는 뭐죠? 비서진들의 임기도 다 뭐가 된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도 영향을 받지만, 종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다고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써봐. 종된 계약에다 써봐. 거기다 종된 계약 돼 있죠? 거기다가요,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그래서 주된 계약이요 무효 취소되면 종된 계약은 영향을 받지만 종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주된 계약이 영향 X, 주된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된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요, 주된 계약하고 종된 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잘못되면 종된 계약은 영향을 받지만 종된 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가운데요, 낙성계약하고 무슨 계약 있죠? 여물계약 있죠? 낙성계약, 여물계약 봐봐요. 거기 낙성계약하고 여물이, 우리는 보통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되죠? 여물은요, 승낙만 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요물, 물건을 줘야 돼. 요물 뭐가 있다? 4개. 현, 대, 계, 보. 현, 대, 계, 보. 암계요.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료식이죠. 분료식인데 뭐가 될 수 있다? 요식이 될 수 있죠. 요식,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법인에 있어서 정관, 유언에 있어서 방식, 어음의 방식, 질권은 질권. 그러니까 질권을 먼저 전당포에 가서 물건 맡기고 돈 빌린 거죠. 반드시 맡겨야 돼. 요물성. 가족법상행위죠. 가족법상행위가 대부분이 다 요식이에요. 그럼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사망신고 다 뭐예요? 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가 대부분 다 무슨 행위다? 요식이다. 요식.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여러분요, 매매계약을 한번 봐.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원래는 유상쌍무죠. 유상쌍무잖아요. 매매계약이요. 유상쌍무. 그런데요,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다? 예약이 있고, 계약금이 있고, 매매대금, 해제권, 담보책임이 있고, 쌍매는 동시함였고,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매매에 관한 규정은 줄고, 다른 유상계약 줄고, 거기다 써 교환, 임대차 등이라고 써봐.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다른 유상계약은 교환, 그다음에 임대차 등 이렇게. 여기에 뭘 한다? 준용도 하면 준용된다. 그러니까요, 임대차 계약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교환계약도 있고. 그래서 준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교환계약에서 줄고,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자, 그럼요, 오른쪽에 박스 한번 봐봐. 여러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 무조건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에 따라서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재산권 이전 줄고 봐. 박스에 재산권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냐? 152페이지. 152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맨 오른쪽 박스. 맨 오른쪽 박스. 박스요. 재산권 이전이 목적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재산권 이전이 목적인 것은 증여하고 매매하고 교환밖에 없어. 증여, 매매, 교환에다가 교환 옆에다 써봐. 플러스 등기. 플러스 등기. 이퀄 소유권 취득. 우리가요, 등기에 따라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매매, 교환, 증여. 그러면 재밌는 말은 또 매매, 교환, 증여 이게 다 계약이거든요. 계약인데 뒤에가 지금 계약이란 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죠? 안 쓰여져 있죠? 그래도 이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이죠. 재산권의 사용수익이 목적이다. 대차관계. 대차만 줄고,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대차관계,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야. 사용수익.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가등기 담보 있죠.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그러니까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매매, 교환, 증여밖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에 따라서 무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고.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사용 현상 광고 있죠. 거기 현상 광고. 우리가 현상 광고가 마치 계약이 아닌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상 광고 동그라미 하고 계약이므로, 현상 광고는 계약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요, 뭐를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상 광고는 계약. 여기서 이번에 다른 시험에도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현상 광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주 전에 봤던 별리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현상 광고. 이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현상 광고,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제 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기까지가 뭐냐면 계약의 종류와 의의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의 종류와 의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여기 봐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라고요. 기출문제집 보면은 여기에 관한 문제가 한 서너 문제가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요물계약 현대계보 이거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아는, 여기 원칙이죠. 원칙은 무상인데요,
항상 합의로요. 합의가 있으면은 유상이 될 수가 있어. 원칙은 무상인데 합의가 있으면 유상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마 거기 저 위에 있죠. 이런 노트에 거기 보면 뭐가 있다. 여기 소비대차. 그다음에 위임. 소비대차가 뭐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거. 위임이 뭐죠? 대리권 수여하는 것. 임치가 뭐죠? 임치가 이삿짐 센터에다가 이사갈 집이 방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삿짐 센터에다가 물건 맡겨놓죠. 하루에 그러면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종신정기금 이렇게.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요즘은 종신정기금이 거의 없어요. 왜 없죠? 거의. 여러분 종신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죠? 연금보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런 것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종신정기금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는 알아야 돼요? 소비대차, 위임하고 임치는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그럼 봐봐요.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은 이렇게.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계약이 돼야 돼? 쌍무. 쌍무는 또 무슨 계약이 쌍무다? 유상이 돼야죠. 유상이 쌍무죠. 유상이 쌍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다? 1번 매매, 2번 환매, 3번 임대차, 4번 도급. 알겠죠? 5번에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무이자는 뭐다? 무상이면서 뭐가 된다? 편무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내 말 지금 들었? 무상 증여나 사용대차에서는 무상계약이죠. 무상은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여러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하는 실익이다. OX, X죠. 어디에 있는 것이다?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할 때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 뭐다?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인 것이다. 그래서 편무계약에는 위험 부담과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그래서 그럼요 거기 152페이지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 아까 줄을 그리지 않았어요? 쌍무계약 안에서 동시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아니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할 때 동시항변권과 위험 부담은 어디에만 있는 것이다? 쌍무계약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법이 약간에요. 사실은 뭐 약간 수학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구조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구조를. 그다음에 우리가 주된 계약하고 종된 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주된 계약은 뭐가 있다? 종된 계약은 세 가지. 뭐가 있다? 보증금, 계약금, 환매. 알겠죠? 보증금, 계약금, 환매. 그다음에 요물계약 네 가지. 뭐가 있다? 현, 대, 계, 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중요하지 않는데요. 네 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현대, 계보. 현대그룹 알죠? 현대그룹 있잖아요. 정주영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웠잖아요. 현대는 전통적으로 돈에 욕심이 많아. 알겠죠? 현대, 계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죠? 현대, 계보는 돈, 요물이니까 요물. 돈이니까 물건. 현대, 계보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겨요. 이러면요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이 동시항변권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154페이지요. 잠깐 쉬겠습니다.